저는 더 했어요. 내가 죽겠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모션이 바뀌었다고 우리 서상훈 전장이 저를 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건강보험 4가지가 있죠. 생활비보험 말 그대로 안 걸리면 생활비 준 상품입니다. 5월에 출시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내가 고른 건강보험, 그 다음에 당신 곁에 치매감정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데 요거는 합계 1070%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0%예요. 여기 보니까 인카가 70%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70%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ISF가 뭐의 약자예요? 인카 네, 인카 썸머 페스티벌 100%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품으로 한번 관심 가져주는데 1070% 많아요, 적어요? 적은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를 요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20만 원대 구매를 하셨다, 저 중에 하나를, 그러면 140만 원을 더 드리면 700%더 주는 거죠. 그 지금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1070 더하기 700 하면은 1700. 예예. 거기에다가 신규 특약이라고 하이클래스 암주 지원 나왔는데 그거 탑재해서 10만 원씩 20만 원을 더 드려요. 200%죠. 거기에다가 혹시 지난달에 가동하신 분 계세요? 10만 원 이상? 몇 명 있죠. 네, 그분들이 이달에 또 10만 원 하시면 100만 원을 또 드려요. 만약에 지난달에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달에 하시면 다음 달 연기시키겠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난달에 10만 원 하신 분, 혹시나 20만 원 하신 분은 더 크게 받겠죠. 근데 그런 분이라면 거의 2,90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달에 건강보험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암치료 중심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죠? 저희 DB생에서 가장 핫한 상품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100% 인정하고 1,050%. 얘도 추가로 더 드리네요. 인카에서. 그래서 1,050% 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신보험 700암이 압도적으로 판매 많이 되는 걸 제가 한번 타치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 위주로 한번 하시면 소득 플러스 추가적인 프로모션이 거의 2,900%, 3,000% 육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투가 간단하게 2개만 말씀드릴 텐데 암 주요 치료 잘 아시죠? 암 주요 치료보다 더 싼 게 뭐죠? 네, 비급여만 해주는 하이클래스 암 주치 있죠. 근데 저희 이번에 종합병원 하이클래스 암 주치라고 했는데 암 주치하고 하이클래스는 10년 보장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 하시는 거죠. 근데 종합병원 암 주치는 연각 한 번씩 다 총 몇 번이죠? 그러면? 3번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다 되고 기간을 종신까지 늘려놨다. 정확히 말하면 만기까지 내가 95세를 가입했으면 95세만 늘려놓은 것이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보면요, 사실 제일 비싼 게 암주치죠. 왜 암주치가 비싸죠? 급여 다 해주니까. 근데 하이클래스만 해도 나쁘지 않는데 얘는 또 기간이 10년이고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근데 종합병원 암주치는 셋 다 드리는 거죠. 연 1회씩이니까 각. 그런데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고른 건강보험 설계하실 때 얘를 탑재해서 하시면 추가적인 프로모션 아까 보셨죠? 그거 꼭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이건 조금 전에 나온 특약이긴 한데 복합치료 요즘 되게 많이 유행하죠. 저희 회사에 항암 복합치료가 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을 1년 안에 했을 경우 드리는 거죠. 얘는 종합병원 암 복합치료는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셋 중에 어떻게든지 두 분만 하면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드리는 겁니다. 연. 그래서 이것도 탑재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착하니까 여러분들 암 플랜 짤 때는 종합병원 하이클래스 특약하고 종합병원 암 복합치료를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00 종신을 할 텐데요. 제가 그 99년도에 이제 지점장을 했을 때 종신보험이 우리나라에 막 시작했어요. 어느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프루덴셜 ING라고. 그때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분이 잔디밭이 있는 좋은 집에서 물을 찌 뿌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치면 영상 뜹니다. 자, 10억을 왜 받았는 줄 아세요? 남편이 사망해서 사망보험금 10억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뽀뽀 인사해가지고 둘이 이런 얘기가 막 그 당시 볼 정도로 그 당시 우리 문화에서는 남편 죽어서 사망보험금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유쾌한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겁니까?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가지고 판단을 한 거 어쩔 수 없죠. 그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죠? 배우자를 잃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스트레스는 뭡니까? 경제죠. 근데 그 시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 보험사가 종신보험 시작했죠. 잠깐 역사 말씀드리면 뭐 너무 많이 지나가 있었어요. 종신보험, 유니버설, 변액, CI 등등등 하다가 19년도부터는 또 무슨 종신이 유행했는지 아시죠? 단기납니다. 한 2년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을 단기납하는데 그래서 종신보험 패러다임이 달라졌어요. 종신보험 입고로 단기납 입고로 환급률 이 게임이 있었습니다. 7년에 뭐 몇 프로이고 3년 거치하면 10년에 뭐 120일 주니 130일 주니만 그 경쟁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았고 제재도 많이 받아서 최근에는 사망이 체증하는데 20년 납밖에 없는데 그래도 7년에 100%를 해준 상품들 저희 회사는 어떤 상품인지 기억나세요? 700정신 이런 상품들이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0만 원짜리 700정신 가입했어요. 이분이 7년 동안 잘 냈어요. 7년 뒤에 환급률이 몇 %입니까? 100%.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700암치료는요. 주계약과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든지 30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이분도 7년 동안 잘 냈더니 7년 뒤에 환급률이 몇 %? 100%. 7년 뒤에 결과값이 똑같아요. 맞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 두 분이 1년이 지난 다음날 암이 걸렸어요. 700종신 납입 면제 없습니다. 계속 내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해가지고 위를 다 잘라내면 50% 장애 받으면 이제 장애 때문에 받을 수 있겠지만 암 진단받도 면제 없습니다. 그런데 700암 치료 종신을 가입한 사람은 첫 번째 납입 면제가 되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를 각 연 1회씩 종신토록 받는데요. 그리고 중입자도 한번 쏴준다네. 돈은 안 내고 있는데 7년 뒤에 100%. 10년 동안 살아계시니까 10년 동안 낸 돈의 100%. 20년 동안 살아계시니까 20년 동안 낸 돈의 100%를 준다 하면 여러분들 780년 700암 하시고. 예, 그 상품이 바로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700암을 잘 판매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 과거에 단기는 열심히 팔았던 분이 이제 시절에 바뀌어서 힘들게 분들에게 7년에 100%의 상품에 적응했는데 이 상품 팔 바에는 얘가 더 유리한 겁니다. 왜? 7년 뒤에 결과가 똑같으니까. 근데 안 걸리니까 얘는 보너스 거죠.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고 상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종 암 납입 면제요. 말 그대로 암 걸려서 유지하다가 암이 걸리면 납입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2종 일반형 얘는 유지하다가 암이 걸려도 납입 면제가 안 돼요. 납입 면제 받고 싶으면은 납입 면제 특약을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불편합니다. 첫 번째 보험료 살짝 무거워지겠죠. 두 번째 7년에 100%가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걸 넣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입 면제형과 일반형을 나눈 기준은 안타깝게 나이 때문이에요. 안타깝게 나이 때문에 화가 나죠. 자, 나이로 나눠지는데 남자 같은 경우 56세 같은 경우는 일반 심사형 간편은 50세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7세는요 뭐 기능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형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자 같은 경우 63세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기준이 뭐라고요? 나이 때문이고. 자, 주계약과 특약은 심플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계약 최소 10만 원부터 5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이네요. 그 다음에 암치료 특약은 의무 부과이기 때문에 나 주계약만 누르라고 하는 말이 돼야 돼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최소 100만 원부터 3천까지 가입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가 세 가지가 뭐죠? 암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을 연 1회씩 각각 드린다고 했죠? 1년에 3번 다 하면은 요 표대로라면 얼마 받는 겁니까? 3천만 원 받고 중입자 가입 금액만큼 또 있습니다. 하지만 중입자는 최초 1회 한입니다. 처음부터 하던 나중에는 한 번만 쌓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약에 사망보험금이 또 존재합니다. 그 사망보험금은 가입 금액만큼 들어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주계약 10만 원, 암치료 1000만 원. 이 사람의 사망보험금은 얼마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1000만 원. 어떤 분죠? 거의 90% 1100만 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신기한 계산법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분석하고 싶어. 왜 1100이라고 하지? 정확히 1010만 원입니다. 1010만 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주계약 10만 원에 암치료 특약 2000 가입해서는
2010 이런 식으로 그 사망보험이 체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종과 2종의 구별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대 남자가 1종이니까 암 납입 면제형이죠. 주기약 10만 원하고 암치료 특약 1,000만 원 가입했더니 한 18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1년도 열심히 했는데 1년 뒤에 안타깝게 암이 걸렸네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납입 면제가 발생합니다. 전체. 그 다음에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을 각각 연 1회씩 총 3번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10년 보장일까요? 종신 보장일까요? 정답을 모를 때 항상 바람을 말씀하면 정답입니다. 10년일까요? 종신일까요? 종신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 거기다 갑자기 이제 중입차 한번 쌌어요. 또 1,000만 원 받겠죠. 그런데 7년에 내가 낸 돈의 100%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1010부터 시작한 사망보험금은 20년 내내 냈다는 전제 하에 20년 동안 체증합니다. 최대 6천 가까이 늘어납니다. 체증합니다. 그리고 간편은 오히려 10배 가까이 체증해요. 그래서 보장 자산으로 가져가면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간단할 것 같은데 주기약 10만 원에 암치료 2천 가입했다. 사망보험 얼마부터 시작한다? 2,010. 이 2,010만 원은 7년 시점이면 4천까지, 10년이면 6천 가까이, 20년이면 1억 1천 가까이 체증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유지한다면. 자, 환급률은 7년에 3,143만 원이 총 낸 돈의 100%죠. 그리고 10년 내니까 10년 동안 낸 돈의 100%, 4,400. 20년 내니까 20년 동안 낸 돈의 100%. 그래서 얘는 기존의 뭐 체증형처럼 뭐 7년에 100, 뭐 10년에 107 이런 개념이 없어요. 끝까지 환급률은 100%다. 내가 낸 돈의 100%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분이 열심히 내다가 3년 시점에 암이 걸렸네. 일단 무슨 일이 발생하죠? 납입 면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6천만 원을 받았네요. 왜 6천이죠? 암 시술 2천, 항암 약물 2천, 항암 방사선 2천. 이렇게 해서 6천씩 2년 받다가 3년 차는 8천만 원을 받았네요. 왜? 중입자. 그때 중입자를 한번 쌌나 봐요. 그죠? 8천만 원 받고 또 추가로 6천 다 받았습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총 3억 2천만큼 보험금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입니까? 보장이 언제까지 오겠어요? 그러니까 또 플러스 알파죠. 언제 또 받을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가고 7년에 내가 낸 돈의 100%, 20년대에 내가 낸 돈의 100%인데 7년 시점에 내가 낸 돈의 100%인데 이분은 돈을 몇 년 냈어요? 2년. 자, 7년에 해약하면 정말 아주 겸손한 욕으로 바보 멍충이죠. 해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20년까지 돈을 내줄 텐데 왜 해약합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암 치료가 계속 평생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700 종신하는 사람하고 700암하고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7년을 솔직히 목적으로 계약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는 뭐 저축 이런 얘기라든지 목적 이런 얘기 못하게 되어 있지만 업계에서는 그냥 7년의 100%를 되게 강조합니다. 근데 700이나 700암이나 아무 문제 없으면 7년 뒤 결과까지 똑같은데 근데 혹시나 안 걸리면 얘는 땡큐인데 어떤 관점에서 볼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총 890만 원 냈지만 보험금 3억 2천 받고 20년 시점에 내가 낸 돈도 아닌데 낸 것처럼 8,900만 원 약 4억 이상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지속적인 암치료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요런 구조가 암치료 700 암치료 종신의 특징입니다. 자, 혹시 한 사람한테 계약을 두 건 하는 걸 우리 업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인데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한 사람한테 두 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세요? 일타쌍피? 일단 나는 일타쌍피 모른다 손 한번 들어. 전 국민의 정서 문화죠. 자, 700 종신 하나에다가 내가 오는 건강보험에 종합병원 암 주치를 섞어서 넣기로 했습니다. 700 종신을 1,508만 원의 가입 금액인데 13만 원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오는 건강에 무해지로 암 주요 치료 중심으로 해서 16만 9천 원 나왔습니다. 한 명은 그냥 700 암치료 16만 9천 원 비슷하게 주기약 10만 원에 치료 특약 1,000만 원 넣습니다. 이 7년 뒤에 환급률이 78%는 이유가 뭘까요? 700 종신은 100% 다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요 3만 원 정도 되는 요거는 뭐예요? 무해지니까 환급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퉁 하니까는 78% 나왔습니다. 얘는 100%.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 두 분 다 1년이 지난 다음 날
반드시 1년이 지난 다음날 안 걸려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가장 톤을 최소 내고 가장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 걸렸어요. 납입 면제됐는데 7년에 100% 이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타 쌍피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700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700 종신, 700 골드 뭔지 아시는 분? 나이 때문에 700 골드. 713 종신 아시죠? 뭐예요? 장기회 3등급 이상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700합. 요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7년에 다 100%입니다. 그런데 단기납 판매 혹시 기억 있으시죠? 7년 납자리. 7년 되기 전에 생각하면 확률 몇 프로에 형성되죠? 45, 45%. 맞아요. 얘는 6년만 해도 80%, 5년만 해도 60%입니다. 그래서 덜 민망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약관 대출, 얘는 중도 인출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금리 확정형 유니버설 기준 탑재 안 되니까 중도 인출 안 돼요. 하지만 뭘 돼요? 약관 대출은 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단기납보다 높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700류 20년 납밖에 없습니다. 자, 7년 되면 100% 되는데 그 시점에 기능 하나 설명드릴게요. 아실 거예요. 금리 연동형 전환이라는 표현인데 말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금리 확정형을 금리 연동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 돈을 7년 동안 내니까 7년 동안 낸 돈이 100%가 됐죠. 여기서 고객이 나 금리 연동 바꿔줘라는 취지는 첫 번째, 나 앞으로 13년 안 낼 거야. 그리고 내가 낸 100%하고 나를 새로운 종신보험 하나 갈아태워줘. 게다가 내가 낸 돈은 평생 최저 보증 2.25로 굴려줘. 이게 금리 연동을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분이 금리 연동 들어왔구나. 새로운 종신을 일시납으로 계약해주고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자, 아까 그 18만 7천 원 낸 사람 40대 남자 7년 동안 낸 돈이 얼마입니까? 1,575만 원. 여기서 금리 연동 신청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 더 이상 돈 안 낸다. 새로운 사망보험 사줘. 얘로 당시 47세를 일시납으로 계약하니까 무려 3,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7년 전에 사망보험이 얼마였죠? 주계약, 시계약, 특약, 1,010. 근데 7년 동안 한 3배는 가까이 늘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사망보험 얘는 체증하자고 평생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낸 돈 1,175만 원은 최저 보증은 2.2라는 뜻은 뭐냐면은 항상 최저 보증은 공시율과 싸워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주는 겁니까? 높은 걸 드려야 되는데 이달에 DB생명 공시율 2.03인가 05입니다. 그러면 최저 보증이 높아요? 공시가 낮아요? 둘 다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2.25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드디어 중도 인출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돼요. 왜? 금리 연동 바뀌기 때문에 필요하면 중도 인출 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물론 피보험자를 자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면 금리 연동으로 바꾸면은 암 보장 기능은 지속될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일시나 종신을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암, 항암 약물 그 기능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품 선정을 마쳤고요. 물론 유병자는 3위로 되는데 우리 이제 공부했으니까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을 지금부터 바로 장학 퀴즈로 한번 해볼 텐데 나는 장학 퀴즈 모른다는 분, 네, 모를 수 있는 나이층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골든벨 원조죠. 네, 고등학생들하고 혹시 그 당시에 그 사회자 아시는 분? 어떤 분이 자꾸 변웅정 부르는데 변웅정은 명랑운동이고 차인표. 지금 방금 차인표 하려고 했죠. 저 닮았다는 얘기 하려고 했죠. 살짝 그런 얘기 들었고 사실 저는 다른 별명이 있어요. 살찐 지금은 살 빠졌지만 살찐 장재근이라는 별명. 혹시 장재근 아세요? 네, 육상 마라톤 아니고 단기. 그리고 일부 어떤 분은 그 별명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차인태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장학 퀴즈 한번. 차인태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 없잖아요. 이식을 할까 가발을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장학 퀴즈 한번 풀어볼 텐데 지금 방금 내용을 한번 문제화시켜서 풀면서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보험 설명 좀 틀린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머지는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설명해줘야 푸는 조직이 있더라고. 자,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체증된 사망보험금 및 암 주요 치료비 동시부장.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세게 물어보면 다 떨들은 못하시네요. 두 번째, 7년 시점에 해약 환급금 100% 보장. 그래서 가입 후 20년 시점까지 사망보험금 체증. 20년까지 맞습니다. 이건 헷갈렸을 때 20년 동안 사망보험 체증합니다. 자, 일종 암 납입 면제 가입하면은 첫 번째 납입 면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암 주요 치료 종신 보장 받고, 항암은 1회 보장. 1회 한 보장. 최초 정확하면 최초 1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5번이 틀린 건데 뭐가 틀렸을까요? 안 돼. 그래서 뭘 지우면 돼요? 100% 안자를 안자를 지우진 않았습니다. 정답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7년의 납입 면제 받고도 100%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학교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700암 치료 설명 중 맞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틀린 거죠. 네, 문제를 잘 읽어야 정답이 나요. 1종 일반형과 2종 암 납입 면제로 구성됐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1종이 암 납입 면제, 2종이 일반형.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자, 1, 2종을 나누는 기준은 가입 금액에 따라서 나눠진다. 정답은 나이. 안타깝게 나이 때문에 나눕니다. 자, 1, 2종 모두 암 진단 시 납입 면제 대상이다. 좋아요. 오케이. 1종만 암 납입 면제. 그럼 2종은 납입 면제 받으려면은 특약을 넣는데. 근데 두 가지 불편한 게 생긴다. 첫 번째, 보험료가 좀 무거워지고 7년에 환급률이 100%가 안 돼. 40대 남자는 97% 나와서 일만 해요. 그러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은 85%, 8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는 주기약은 10에서 5천까지, 700암은 100에서 3천까지 가입된다. 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 텐데 최대 가입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어이가 없어서 답이 나옵니다. 어? 4번. 왜요? 네, 우리 아무리 좋으면도 100세 어르신은 그냥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도 외울 필요는 있어요. 남자 56세, 여자 63세까지. 기껏 설명했는데 57세 남자였어. 그거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정도 나이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 근데 100세 어르신은 받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특약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두 개입니다.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저 맛있는 바카스 마실 동안. 일단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서상은 지정자부터 선물을 보내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아까 3번 말씀하셨죠? 3번 틀려요. 4번 왜 틀렸어요? 자, 볼게요. 700 암치료 특약은 암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립자 맞죠? 700 암치료 특약에도 사망보험금이 존재하죠. 네. 자, 700 암치료 등등은 연 1회한 각 연 1회 맞아요. 각 연 1회한 맞아요. 근데 정답은 10년이 아니고 종신보장이에요. 오, 이것도 교육 이거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10년 보장에 종신보장. 그다음에 사망의 경우도 주기약만 체증하는 게 아니라 특약의 그 가입 금액만큼 들어간 사망보험을 같이 체증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40대 남자 주기약 10에 700, 1000 했을 때 한 18만 7천원 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어쨌든 사망보험은 1019부터 출발하고 일반 심사는 20년까지 체증하는데 한 6천. 만약에 간편 심사로 갔다면 한 1억까지 체증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요 중에서 오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 방사선, 방사선 중입자 이렇게. 똑같이 숨겼는데 똑같이 찾아내시네요. 예, 얘는 연간 1회입니까? 아닙니다. 최초 1회라는 거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방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대충 여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 문제까지 만든 거 아세요? 이거 꼭 2100이라고 주장하세요. 주기약 10회. 특약 요거 개념 계산할 줄 아시죠? 방금 설명한 대로 다 내용 말씀드렸고 요것도 방금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금리연동 종신 전환 이후에는 암치료 특약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하고 퀴즈까지 풀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이해하시죠? 700복음 3장 2절에 알면 행하라고 적혀 있어요. 네, 계약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셨습니까? 아셨죠? 네. 그렇고요. 제가 사실 생활비 안보험을 준비했는데 우리 저기 선상원 점장이 치매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사실
어제 그저께는 인카 무슨 조직의 연수원에서 치매에 대해서만 1시간째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한번 여러분들 영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태어나는 건 여러분들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뭐 이재용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돌아가실 때 지구상에 딱 두 가지 질병이 있어요. 하나는 암이고 하나는 치매. 뭐 걸리시나요? 반드시 걸려야 돼. 하지만 선택권은 줘. 암. 99%는 암입니다. 근데 1% 치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제일 행복한 질병이에요. 본인은 알아 몰라.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치매는 되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런 니즈 얘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한참 더 해드릴 거고. 자, 오늘 대표적인 상품이 당신 곁에 치매가 있습니다. 75세까지 가입되고 최소 1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76, 77 이런 어르신들은 이 상품 가입돼야 안 돼요? 당신 곁에 안 돼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건강백 내가오는 통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55 조건으로 여자 85세, 남자 83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요거 많이 보셨죠? 다이소만큼 노치움 많습니다. 자, 장기 이 당신 곁에 치매는 정확히 말하면 치매 파트가 있고 장기용 파트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딱 구별된 게 아니라 특약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도 걸리면 얼마, 중중도 걸리면 또 얼마, 중증 치매 걸리면 얼마, 그리고 월세납이 100. 사실 요거 때문에 18년도, 19년도에 엄청 반대했죠. 그 당시에 황금도 주고갔어요. 그죠? 근데 요즘 이 장기병 치매 진단에 대한 특약 가입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면 확률 때문에 그래요. 자, 월 생활비 100만 원만 원 때문에 계약했는데 어떤 조건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첫 번째, 반드시 치매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시리얼 3여야 돼요. 그래야 그 월 생활비가 100만 원씩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기 요양 제도 아시죠? 그저께 지금 저희 교육하면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장기 요양 보험이죠? 장기 요양 보험 가입 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막 손 드시는 분 많이 계세요. 당황스럽죠?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에 정확히 말하면 한 13%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내 소득이 0.9%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험? 내 저 가입했나? 손 들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을 하는데 65세 미만도 등급 받을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알파치노. 알파치노. 배우 이름이죠? 노를 뭐로 바꿀까요? 뇌로 바꾸세요. 알파치네.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뇌혈관 질환 쪽으로 있는 분은 65세 미만이라도 또 6개월 이상 거동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5, 4, 3, 2, 1인데 이거 보통 이제 신청하면 한 3분이 오서 막 체크하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날만큼 그 어르신이 똑똑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장기병은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 이상하게 걸어 분명히 훈련시켰는데 띵동 우리 막 뛰어나와서 혼잣말 합니다. 재수는 필수예요, 요즘. 그만큼 한 방에 장기병 등급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5등급 밑에 또 하나의 등급이 있네. 인지 지원 등급. 얘는 점수가 45점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일단 인지 지원 등급 치매 환자예요, 아니에요? 치매 환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 3, 4년 후에 반드시 5등급 넘어가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집에 와서 도와주고 간에 뭐 한다 그래요? 정답이에요. 대부분 재가입니다. 방문이요. 사람이 와서 간호해주네? 방문 간호. 사람이 와서 목욕시켜주네? 방문 목욕. 그 다음에 차 타고 어디 건물 들어가니까 시도로 착각하더라고요. 주야간 보호센터. 그 다음에 어린 잠깐 맡겨놓고 놀다가 올 수 있어요. 당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복지요구. 이 6가지를 뭐라 그래요? 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시설 서비스 2가지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뭘까요? 입에서는 요양병원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하면 틀릴 것 같고, 그죠? 요양원이 아니고 여기 있나?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5인이 따라서 5인 이상, 9인 미만 공동 생활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가지만 시설 서비스예요. 그래서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우리 100명이 지금 이 순간 장기형 대상자가 됐어요. 그럼 대부분 치매나 인지 때문에 된 줄 알더라. 실제로는 38%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62%는 왜 장기형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정신 멀쩡한데 거동이 불편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장기형 대상자입니다.
확률이 얘가 많을까? 그 치매 CDR, 3DR 그게 많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계약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그 뭐더라? 골목길에서 이렇게 어르신이 한쪽 갖고 막 이렇게 중풍 환자를 요즘 잘 못 보죠? 우리 어렸을 때 골목바다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15년 전부터 뭘 적극적으로 먹기 시작한 줄 아세요? 고지혈, 고혈압약을 적극적으로 먹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자, 중풍이 와서 언어와 행동이 안 되죠. 기능이 마비됐으니까. 하여튼 정신이 멀쩡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신도 이런 분들이 다 장기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가지로 외쳐볼게요. 방문요양, 방문복용,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복지연구. 이 6가지가 뭐라고요? 재가 서비스. 자, 재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 15%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부분요, 이거 조금 올랐어요. 120만 원까지 올랐더라고. 한 3만 원 올랐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117만 7천 원 안에서 서비스 받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15%니까 17만 노치원 가시는 분이라면 17만 6천 원만 내면 되죠? 아닙니다. 플러스 밥값 내야 돼요. 약값 내야 됩니다. 등등 하면요. 모든 것들 40만 원, 50만 원 됩니다. 저는 60만 원짜리 어머니 모셨는데 무려 8년 반을 모셨어요. 비용 만만찮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본인 부담이 있다는 거. 자, 시설도 본인 부담이 있다 없다? 20%입니다. 여러분 2등급 환자는요, 2등급은요 완전히 그냥 와상으로 보시면 돼요.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3가지 공통점. 첫 번째, 거기는 머리를 파마하고 염색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요. 하얘. 다 스포츠야. 뒤돌아있으면 누가 엄마인지 몰라요. 두 번째, 거의 콧줄 끼고 있습니다. 콧줄이 숨 쉬는 걸까요? 밥 먹어주는 식사입니다. 왜 콧줄 끼는지 아시죠? 왜냐면은 나이 들면은 특히 중증 3등급 같은 경우는 이게 탄력을 입어요.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었는데 보호사들이 떠들여야 돼. 근데 시간이 쫓기니까 급하게 들으면 이게 넘어가다가 폐렴. 자, 폐렴 걸리면요 열이 확 올라가죠. 걔네들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시키면 전화 옵니다. 지금 이동 중이라. 이렇게 딱 응급실 가면요 8시간 동안 생사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성 있으면 이틀 중환자 싣다가 열을 일반 이렇게 하면 400에서 500개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무슨 돈일까요? 간병비. 그리고 이분들이 어르신이 알부민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되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사한테 맞추라는 거는 또 한 10만 원 올라. 그래서 이 5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요양원은 보통 120입니다. 저는 그럼 무려 4년 반을 또 모셨어요. 합치면 12년 반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물론 당연히 요양병원 1년인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각 단계를 우수하게 수료하시고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1억 3천 썼어요. 1억 3천 13년 동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술에 대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고객한테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치매 진단 관련된 건 얘기 안 하고 장기요양 관련된 것만. 자, 이 중에 5등급 이상 재가시설, 2등급 이상 재가시설이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제일 메인이에요. 이 중에 가장 비싼 게 어떤 걸까요? 5등급 이상 재가입니다. 네, 6가지가 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음식에 비유할게요. 따라 하셔야 돼요. 설렁탕. 싫으시면 도가니탕 하세요. 자, 우리가 설렁탕, 도가니탕 집에 갈 때 사실은 더 맛있어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설렁탕 집을 가보자 할 때 사실은 그 집을 가는 이유가 더 뭔가가 맛있어야 가는 이유. 깍두기예요, 깍두기. 이 메인 옆에 깍두기처럼 3가지가 붙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데이케어 센터. 제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걔를 단독으로 빼는 겁니다. 자, 복지연구. 제가에 있어요, 없어요? 얘를 단독으로 빼는 겁니다. 자, 5등급 이상 방문요양. 얘 제가에 있어요, 없어요? 얘를 단독으로 빼는 겁니다. 사실 이 6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노치원일까요? 방문요양일까요? 노치원일까요? 방문요양일까요? 방문요양이 더 많아요. 얘 60%대, 얘 20%대밖에 안 돼요. 얘를 단독으로 빼놨습니다. 요 깍두기만 가가지고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얼마만 넣으면? 10,000원만 넣으면. 심지어 이 중에 하나만 넣어도 10,000원만 넣으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약을 분석하다가 3만 원짜리 계속 하시는 분을 봤어요. 주계약 300에 데이케어 60만 원 딱 두만 들어옵니다. 3만 원 돼요. 나이 같은 50대 이상이 돼도. 어쨌든 요것만 갖고 한다. 물론 얘네들이 들어가면 나쁘지 않죠 보장이. 하지만은 몸무게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우리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는 깍두기 플랜이라고 다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얘네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부터 보험금 나옵니까? 5등급 이상일 때부터. 그러나 이 깍두기는 인지지원등급부터. 두 가지죠. 데이케어랑 복지용구는 인지지원등급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래도 하면 좋아요. 시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같은 거.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이 검사 같은 게 인지지원 등급이래요. 치매 환자요. 실직하고 집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노치원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녀요. 그래서 노치원이에요. 노치원 다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장기 요양법에 의하면은 인지지원 등급 받은 사람은 노치원은 갈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노치원 가시면 60만 원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까지? 내가 100세 가입하면 100세까지, 95세 가입하면 95세까지. 자, 물품 사야죠. 그러나 사실 인지지원 등급이 꼭 필요한 물품은 별로 없어요. 뭐 휠체어 계획하겠으니까 뭐 변기 안전에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사면 30만 원. 그러면 인지지원 등급도 뭘 얼마씩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90만 원 받는다고요. 보험료 착하죠. 여기다가 깍두기 플랜, 방문 요약까지 한번 넣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지지원 등급부터 노치원 다니면서 복지공도 사면서 90만 원 받다가 결국 5등급이 돼가지고 사람이 오면 또 3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노치원도 갔다 오고 다시 방문요원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겹치지 않는 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는 이제 2, 3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엄마가 어머니 차 태워 보내드리고 저녁에는 얘들도 뭐 학원 다니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1시간짜리 간병이라고 요양보호사하고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5분 전에 와서 어머니 모시고 올라가면 아침에 연락을 오늘은 노트에다가 오늘은 국수 해주세요 하고서 육수랑 국수 해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조리해서 해주시는 거 그럴 때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120만 원씩입니다. 10년이든 15년이든 나누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가성비 플랜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인 건 뭐 제가 시설 담당이 좋을 거고 사실 여기서 사실 아쉬운 거는 이제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은 5등급 이상 시설이 있고 2등급 이상 시설이 있잖아요. 저는 5등급 이상 시설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싸도.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설은 반드시 2등급 이상 가는 게 아니에요. 4등급, 3등급도 갈 수 있고 심지어 5등급도 원하면 갈 수 있어요. 조건을 누가 만들어줘요? 그 요양보호 센터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돈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 갈 수 있는데 거의 다 가요. 또 하나 이유가 왜 많이 요양원 가냐면은 노치원은요 가족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깨워서 시켜서 밥 모시고 차 보내드리고 저녁 때 오면 또 밤새 또 가다가 화장실 가서 넘어질까 걱정하고 이게 매일 반복이거든요. 근데 요양원은 사실은 솔직히 신고래장인 거 아시죠? 한 번 가시면 못 돌아옵니다. 거의 못 돌아옵니다. 근데 부모님도 그거 알면서 가는 거 아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다 드리고 2주 뒤에 어머니 그냥 불편하면 집에 가시더니 아니야 괜찮아 여기가 편해.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음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가면은 자식들 나랑 애 엄마랑 애 이게 부모님. 그래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 특약은 좀 비싸도 5등급 이상을 넣어주신 거를 권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당신 곁에는 사실은 진단비가 없이 그냥 이용시 드리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등급 이상 받으면 1,000만 원 받는 거 만들었습니다. 또 진단비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00 적혀있는데 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들어보실래요? 장기 요양 플러스 보장 특약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은 최초 진단을 받아요. 1,000만 원 받았죠. 4년 뒤에 또 그걸 검사합니다. 검사에서 나빠지면 또 1,000만 원 드릴 겁니다. 즉 최초에 5등급 받는 사람이 4년 뒤에 4등급 됐다. 1,000만 원 나가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안 나빠질 수 있죠. 가족이 하도 케어를 잘해주면 또는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얘가 안 나갑니다. 그 대신 뭐가 나가냐면은 그동안 냈던 돈의 환급금이 나옵니다. 전체 보험료 말고 이 특약에 대한 돈의 환급금. 10년만 지나도 97% 나와요. 땡큐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 특약은 수명이 몇 년짜리 수명이죠? 4년짜리 수명이에요. 자, 계약일로부터일까요? 최초 진단일로부터일까요? 최초 진단일로부터 4년 후에 보험금을 받거나 내가 낸 돈의 상당 금액을 받거나 요거 두 개만 넣어도 계약이 됩니다. 그럼 2,000 플레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있으신 분들 요걸로 좀 추가하시면 되겠죠. 한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레캠비는 어쨌든 잘 아시죠?
이거 중증 치매 효과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초기에 네. 초기에. 그래서 우리 전 연령 2,700까지 나갑니다. 전 연령. 그래서 또 다른 플랜 주기약하고 레킨비만 있잖아요. 15,000원, 17,000원밖에 안 돼요. 그걸 건수 계약하는 사람들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주기약을요 최대 1,000만 원 못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죠? 상조보. 정확히 하시고 이렇게도 판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자 어쨌든 레케미는 최초 인지지원 등급부터 받는 거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지지원 등급부터 받을 수 있는 데이케어랑 복지용구랑 레케미 2,000만 원 넣으면은 보험료 남자 50대 28,000원, 여성분들은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대형용 여성분이 참 올라갔어요. 모은 것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 금액. 얘는 이제 무해지라고 더 싼 이렇게 아주 가벼운 플랜. 이건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이미 장기력 있으신 분들 레캠비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이게 컨셉하면서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10만 원 플랜이라 가지고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그래도 한 보험료는 한 10만 원대 맞춰놓고 제가 상태에서 한 100만 원 받겠다는 플랜은 것도 한번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 결국은 75세까지는 당신한테 치매가 됐는데 그 이상은 아까 건강백 내각으로 통합으로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3호 조건으로 인지지원 받고 노치원 가면은 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복지용 가면은 10만 원 더 받아요. 근데 결국 5등급 되면은 10 더 나와요. 이걸 아까 전에 무슨 플랜이라고 했죠? 아플리 플랜으로 이 상품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복지용구와 데이케어만 넣을 수도 있죠. 있어요. 그러면 40만 원 받죠. 그 플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복어 플랜. 복어. 방어 플랜도 가능합니다. 방문 요양과 데이케어 합치면 세 개 다 넣으면은 깍두기. 계속 음식만 나오네. 이런 플랜으로 제가 또 분석해봤을 때 보통 79세 이런 이러면 돼요. 전 최대 84세까지 받아봤어요. 다만 조건은 3, 5 조건이라고 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뭐 생활비는 하지 말자고 하고 이제 치매하고 조금 길게 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 아는 얘기를 갖고 계속 떠들어가지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학습하는 효과로 아까 그 보금손 말씀드렸죠. 알면 해가라고. 여러분들 장기병 관심 가시고 또 이제 700암도 많이 관심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3, 4분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DB생명에서 작년에 5월, 6월, 7월 달에 건강보험을 20만 원, 40만 원, 40만 원을 하면 해외를 보내주는 게 있었어. 기억 안 나죠? 우리 달성되신 분이 있어. 스페인 2명이 다녀오셔야 돼.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4박 6일을 다녀오셔야 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100만 원만 하면 2명이 그러니까 수수료 시상 다 받고 스페인을 다녀와야 돼. 근데 안 가겠대. 4박 6일. 기간이 좀 짧아. 기간이 좀 짧고 안 가면 인당 360만 원을 현금으로 줘. 720만 원을 아마 11월 달 정도에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영님일걸? 맞춰보세요. 민영 씨야. 자, 그 다음에 카톡 보내드린 거 한번 보세요. 그 브릿지 시상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시상 중에 가장 큰 시상이 저는 브릿지 시상인 것 같아요. 응? 그 표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람은 7명인데 그분들이 이번 17일까지 10만 원을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지금 우리 미나니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20일 이후에 현대해상을 20만 원을 했어. 그리고 8월 달에 이미 30만 원을 달성했어요. 소득이 얼마냐? 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 그 밑에 있죠? 30만 원하고 얼마 받냐면 711만 원 받아요. 응? 2,370%를 받는다고. 인보험 기본 100%, 가동했다고 200%, 주력 보정 400%,
브릿지 1과 브릿지 2가 있어요. 그게 80만 원과 160만 원이야. 이건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예시되어 있는 금액을 제가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카 추가가 170%, 수수료 700%. 작지 않죠. 내가 받아야 될 수수료 중에 브릿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돼요. 작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영님이 메리츠 10만 원을 냈어. 지난달에. 내일 모레 한 뭐 월요일까지인가? 17일이 언제예요? 월요일이요. 하여튼간 17일까지 또 10만 원을 했어. 근데 소득이 얼마나 될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번 주 시상을 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180만 원 들어요. 10만 원 딱 하고. 응? 근데 만약에 뭐 9만 원 했다. 그럼 수수료가 얼마일까? 브릿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메리츠 9만 원 했어. 그럼 얼마일까? 한 30만 원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뭐 오늘 하고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진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날이라고 뭐 대표가 썬다 했더니 다 약속 잡으시고 뭐 있든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건 뭐 당연히 다녀오시고 식사 오늘 예약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 근방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삼계탕 집이 그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11시 20분에 여기서 출발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하시는 쪽으로 못 가시는 분이 선영님, 민경님 못 가시고 레영님 못 가시고 지선님 이게 뭐야? 간다는 거야? 아니 오셔도 돼.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뭐 예약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근데 좀 11시 그때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예. 왜냐면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무지하게 넓어.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넓은 곳이 있다. 근데 자리가 없으면 그냥 와야 돼. 그게 문제야. 11시 10분 됐어요? 11시 10분? 미나님은? 그렇지? 다들? 안 먹고 왔어 지금. 11시 10분에 갑시다. 교수님 사람 많잖아요. 어? 아니야, 차 두 대로 딱 사람이 가면 너무 돼. 없어서 저는 가려고 했거든. 뭔 소리야? 먹지도 않는 사람. 사람 안 많아. 뭘 많이 찾겠다. 안 많은데? 누가 아니, 지금 가자. 하는데 누가 4명. 10명이나 된다. 누가? 진짜 그랬다니까. 저는 먹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주문을 하고. 따로 먹으면 되지 뭘. 그래서 난 사람 없어서 간다고 했어. 나는 진짜 사람이 너무 없어. 그 약속이 그거야. 수성님 오늘